자, 반갑습니다. 1월 3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아침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신년 대체 휴일로 인한 휴장이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움직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그래도 주목해 봐야 될 이슈는 있죠. 증시가 아무리 휴장이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첫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테슬라의 4분기 40만 5,278대를 인도했다.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월가 예상치를 하회. 월가 예상치는 한 43만 1,000대 정도였는데 40만 5천대라는 것은 약 예상치가 지금 10% 정도, 그렇죠? 10% 정도, 한 8에서 9%? 아무튼 약 10% 가까이 예상치를 밑돈 수치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죠. 테슬라가 이러한 약세가 나와준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전기차 충전비보다 그냥 기름값이 싸다. 기름값이 너 지금 싸고 있으니까 굳이 전기차를 타야 되나? 약간 이런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쵸? 전기차를 타는 이유가 뭘까요? 기름값보다 싸고 조금은 번거로워도 기름보다 싸게 좀 더 친환경적으로 탈 수 있으니까 전기차를 타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기차가 더 기름값보다 비싸다고 하면 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이제 전기차 비중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우상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상치보다 낮은, 예상치가 원래 한 2030년까지는 한 40에서 한 70%까지 봤으면은 지금은 뭐 거의 맥시멈이 40%일 정도로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이 그게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인식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의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주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있죠. 뭘 주목해봐야 되나요? 수소차는 내연기관의 대체가 될 수 없어요. 솔직하게 뭐 지금 뭐 전기차 어떻고 테슬라가 어떻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내연기관에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기차입니다. 정말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 수소차는 아직 갈 길이 먼 만큼의 테슬라의 좀 빠른 반등과 함께 전기차 시장의 좀 재활성화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주목해 봐야죠. 새 FOMC 투표권 선수 교체 통화 정책 영향은 2023년이 되면서 그 FOMC 위원 일부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메모장을 켜고 4명이 교체가 되는데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주목해 봐야 되냐? 제가 이 FOMC 연준 이사들 발언할 때 뭘 발언했죠? 2명을 항상 주목해 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블라드, 그쵸? 브레이너드, 이 2명을 한번 주목을 봐야 된다. 왜냐면은 블러드는 가장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인물로 뽑히는 사람이었고, 브레이너 부의장 하겠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연준 내에서 가장 비둘기파 매파적인 인물, 비둘기파적인 인물 이렇게 뽑히는 만큼 이 2명의 발언만큼은 웬만하면 주목을 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브레이너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부의장이고, 블러드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블러드가 빠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물이었던 블러드가 빠지고, 블러드를 포함한 3명의 매파적인 인물이, 그리고 중립을 하겠습니다. 중립. 매파적이지도 않고 비둘기파적이지도 않은 그 좀 중립인 인물 1명이 빠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인물들의 그 통화정책 성향을 바라본다면은 매파적 1명, 중도 1명, 그리고 비둘기파 2명, 이런 식으로 현재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중립이 2명이네요. 비둘기파가 1명. 자, 이렇게 현재 변경이 될 예정인데, 자, 일단 블러드를 포함한 이 3명의 매파적인 인물이
강하게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추구해왔고, 블러드는 지금 금리도 지금 너무 낮다, 금리를 더 올려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 블러드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러드가 빠지고 오히려 중립 2명과 비둘기파 1명, 그쵸? 딱 봐도 이제 비둘기파와 중립적인 인물이 늘었잖아요. 매파적인 인물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023년 통화 정책에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지금 2023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기조는 2023년은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 우린 금리 인하할 계획이 없어, 이런 식으로 좀 다소 FOMC 의원들 전체가 매파적인 분위기였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면은 점진적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거죠. 1분기에는 통화를 뭐 조금씩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2분기에는 현재 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또 3, 4분기에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줄여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한 증시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은 이런 내용 좀 주목해 보세요. FOMC 의원들의 인사들의 이제 좀 교체, 이 블러드가 빠지는 게 한편으로는 좀 다행일 수도 있고, 이 블러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물이다 보니 이 인물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하면 항상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와, 블러드가 가장 매파적인 인물인데 블러드 같은 사람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블러드가 빠진다는 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복잡한 감정이 생기고 있네요. 일단 이러한 점 알고 계시고, 자, 하나 더. 장 시작하기 전에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차이나 베이지북, 중국 4분기 중국, 네, 경제가 위축, 1분기에도 회복이 힘들 것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좀 생각보다 좀 위축됐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러한 위축은 올해 1분기가 가더라도 회복이 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예측인데, 중국 경제의 부진은 곧바로 국내 증시에도 연관성이 있고 국내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예요. 중국이 지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나, 중국 지금 경제가 좀 반등이 나오나, 이런 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